네, 지난 임신 초기 영상에 이어서 임신 중기 15주차부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저희가 거의 한 달 만에 찍는 건데 그 사이에 좀 이제 임신 준비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안 나서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출산 예정일 거의 한 달 전이고요. 자, 그럼 중기 15주차 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밤에라는 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해밤에는 한국어로 말하자면 조산사예요. 이제 조산사라는 그 시스템이 독일에서는 되게 활성화돼 있는데 독일에서의 임신 과정 겪으면서 좀 차이가 컸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한국에서는 분만 병원에서 나오면 산모들이 이제 조리원에 가는 게 보편화됐다고 치면 독일에서는 조산사라고 해서 산전 산후 관리를 1대1로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약간 밀착 케어라고 해야 되나? 해밤에를 이제 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되게 좋고 좀 입소문이 난 해밤에는 빨리 마감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모들 경우에 좀 경험이 있거나 주위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은 임신 확인이 되면 바로 해밤에 컨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15주차 때까지만 해도 해밤에를 언제 구할까, 뭐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해밤을 이제 구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약간 이제 진짜 그렇지. 구해야 되는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밤에라고 이제 독일어로 쓴 다음에 본인이 사는 지역 있잖아요. 베지아크라고 하는데 이 근방에 있는 해밤에들 리스트가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마 뭐 대도시나 소도시나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우편번호나 자기 집 주소를 대략적으로 기입을 하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해밤의 리스트가 크게 뜨더라고요. 이 해밤의 경우에 중요한 게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나오고 산모 케어를 하기 위해서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어요. 산후조리할 때. 그때 이제 거리가 멀면은 서로 좀 힘들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는 걸로 저는 이제 인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밤에를 아마 찾는 방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해밤에 이제 리스트가 있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구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아름아름 주변 사람이 뭐 해밤에를 추천을 해줘서 뭐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해밤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 프로필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추 알 수 있거든요. 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 분이 제공을 하는구나 하면은 이제 컨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해밤의 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5분으로 추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안프라게라고 하는 문의를 남기는 과정인데 제가 그 출산 예정일을 알려주고 이때 괜찮냐 물었는데 나 가능해 라고 해서 진짜 다행으로 운이 좋게 됐던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미 다 찼어 미안해 자리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사실 놓칠 뻔했는데 그분도 이제 어쨌든 메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해야지 이게 해밤에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1월 초에 그 해밤에를 만날 수 있게 됐었습니다. 해밤에가 집으로 방문하셨었고 근데 그 첫 만남이 우리가 이분이랑 확정이다 땅땅이 아니고 약간 서로 좀 알아보는 시간?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면접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어느 정도까지 해밤에한테 케어를 원하는지 그리고 해밤에가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본인이 직접 기계를 가져와요. 되게 전문적인 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니까 경력도 좀 있으시고 경력이 20년 있는 분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밤에한테 컨택을 했고 저희는 그 해밤에랑 출산 이후까지 네, 케어를 받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산전도 원하는지 아니면 산후 케어만 원하는지 왜냐면 산전에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많이 이제 검사들을 하니까 사실 저희도 산부인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부 다 해밤에가
하는 걸로 다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은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충분히 대화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산부인과에서도 해밤을 구했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예약을 너는 이제 해밤이랑 하고 그럼 어떤 거 나랑 할래?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더라고.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 영상으로 어쨌든 그 출산 후에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 산모의 그런 건강 체크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되게 해 주실 거고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해밤의 분들 중에 이제 프리랜서나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본인의 프락시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해밤회가 있는 사무실로 가서 케어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정말 제공하는 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정방문을 선호했고 그분은 가정방문을 하는 분이라서 잘 맞았다. 이제 이 정도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5주차를 지나고 있는데 35주차 될 때까지 해밤회를 2번 만났었어요. 저희는 이제 평균에 비해서 조금 적게 만난 것 같기는 해요. 산전 관리는 사실 산부인과에서 많은 부분을 케어를 받았고 이제 산후부터는 보칸벳이라고 하는데 산후 관리를 그때 이제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산전에는 좀 최소화를 했던 면도 있어요. 이거는 그 각자 해밤이랑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산부인과하고 또 해밤회하고 왜냐면 그게 보험이랑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반드시 산부인과하고 해밤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조율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독일에서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 해밤회를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해밤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미리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실 거면 임신 초기 때부터 해밤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출산 전에 한 번 더 만나기로 예약이 맞아요.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임신 후기 영상 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네, 봤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간호사 일을 하셨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때. 맞아요. 되게 잘 알려주시고 왜냐면 분만병원에도 해밤회가 전문적으로 있어요. 그 네. 병원마다. 네. 근데 저희 해밤회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해밤회 일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거기서 분만할 때 같이 있는 분이란 말이지. 네. 그 분이 이제 따로 나와서 해밤회로서 계신 거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해밤회라는 그런 시스템이 독일 그런 출산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처럼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2차 정밀 초음파를 받으러 갔었어요. 저희 런던이 초음파 사진을 볼 수 있었고 되게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봐주셨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네. 그 당시에는 여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머리부터 완전 발까지 진짜 꼼꼼하게 봐주셨어 오랫동안. 네, 뭐 척추도 봐주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심장 잘 뛰는지 그런 심장 박동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한 19주차 됐을 때 아기가 한 16cm 약 16cm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몸무게는 한 200g 초반대. 근데 네.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어서 네. 그때 코뼈랑 여기 입술을 못 봤는데 다음번 갔을 때 꼼꼼히 봐주셔서 네. 2차 정밀 초음파도 어쨌든 이상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지나서 한 달 뒤에 갔죠. 네, 맞아요. 그때 사실 임신 초기 때 병원에 많이 갔고 임신 초기가 지나고 나서는 좀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었어요. 왜냐면 4, 5주에 한 번. 네, 아무래도 초기 때 검사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24주차 때 중요한 테마가 있었던 거는 당뇨 검사. 임당 검사. 네, 임당 검사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쭈커 테스트를 받으러 가게 됐었습니다. 임신성 당뇨 검사, 그러니까 임당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많이 주위에서 들어서 좀 긴장을 하고 갔었거든요. 왜냐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예약날 전에 미리 그 산부인과에 연락을 했어요. 공복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음식을 뭘 먹고 가야 되는지 했더니 뭐 당 들어있는 거 먹지 말고 과일 먹지 말고 그냥 좀 가볍게 먹고 와라. 근데 공복일 필요는 없다 해서
좀 가볍게 먹고 갔죠. 그 포도당 음료를 마시는데 그 블루베리 맛 아주 엄청 달달하더라고요. 그걸 되게 많이 마셨어요. 꿀꺽꿀꺽 마신 다음에 이제 체열하고 1시간 정도 대기실에서 대기한 다음에 결과가 바로 나왔었어요. 제 수치는 110이 나왔었고 독일이 조금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에서 13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쨌든 제 수치는 110이라서 생각보다 되게 쉽게 통과. 입덧이 워낙 심했어서 초기에 그래서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여러 가지 먹는 거에 대한 이슈가 많으니까 임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달다구리를 달고 살았어 내가 그때. 네, 초콜릿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임당 검사는 무사히 통과하게 됐다. 그게 24주차. 네, 다행히 큰 이슈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임당 검사를 잘 마무리했었고 네. 26주차 돼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게 저희가 분만병원을 이제 등록하러 예약을 잡았었어요.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네. 이제 요즘은 다 디지털화가 드디어 독일도 돼서 인터넷으로 왜냐면 전화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등록해야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웬만큼 큰 대형 병원은 인터넷으로도 예약 잡는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그때 분만병원을 등록을 했어요. 2월 말에 등록을 했는데 이게 그 예약일은 주수에 맞춰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태하고 고위험 산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 32주에서 34주차쯤에 예약을 잡아주더라고요. 분만병원 등록할 때 그냥 중요하게 넣어야 되는 거는 나의 대략적인 출산 예정일 그리고 약간 리마크처럼 참고가 있어요. 요청사항. 그때 저희의 남편과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약간의 메모 같은 거를 해서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만병원 예약을 잡았다는 거지 등록을 했다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등록은 아직 아니에요. 네, 등록은 아니고 예약을 했다는 거고 네. 예약은 저희 후기 때 네, 후기 때 했으니까 저희가 임신 후기 영상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얼 독일인들이 먹는 아침. 제가 일을 27주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무터시주라고 출산휴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남은 휴가가 5주나 있어서, 그 남은 자녀 휴가를 앞에다가 다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 들어가게끔, 이제 저희 HR, 그 인사팀이랑 얘기가 회사랑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7주차 때 일을 마무리를 했고, 28주 때부터 이제 쭉 쉬는 거죠. 각 직장마다 이제 규정이나 그 체계가 달라서 이거는 회사와 이제 협의할 부분인데 제 경우에는 자녀 휴가가 좀 많이 남아서 앞에 먼저 남은 휴가를 쓰고 바로 무터슈츠 출산휴가 그러니까 출산 기준 앞에 6주, 뒤에 8주거든요. 무터슈츠 기간이 총 14주. 그때 이제 모성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산모가. 그래서 그거랑 육아휴직까지 이어 쓰는 걸로 이제 28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남은 휴가 소진, 그 다음에 무터슈츠 14주, 그 후에 육아휴직을 저는 일단 2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 쓸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일단은 첫 아이기도 하고 이제 둘 다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썼고 그 휴직 전에 HR 그 인사팀과 얘기를 했을 때는 뭐 1년으로 줄이거나 3년으로 연장하거나 그거는 그냥 제 상황에 따라서 회사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회사 측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나온 거 얼마만? 지금 여기는 병원인데 우리가 이제 분만할 병원 미리 정보를 얻는 맞아. 그런 약간 날이 있다고 해서 분만병원 설명회 그렇지 거기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2주에 한 번씩 있는데
2시간 동안. 2시간. 하우스, 여기다. 맞네. 짠슈레통 하우스. 저쪽에 있는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28주차 이제 3월 중순에 저희가 인포 아벤트라고 출산 예정인 병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만 예약을 잡으려고 했던 병원에 이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산모를 케어해준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게 있어요. 예약 필요 없이 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뭐 어디로 오세요라고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아마 그 지역마다 출산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정 병원들이. 모든 뭐 이제 프라우엔 아츠트에서 다 뭐 출산이 가능한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은 좀 큰 병원, 대형 병원들에서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의사분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뭐 해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해밤에 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한 4-5명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세요. 실제 의료진 분들, 실제 네. 분만을 하실 분들이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귀에 쏙쏙 박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왔어. 네, 거의 한 막 5, 60명? 커플끼리 온 것도 있지만 뭐 부모님이랑 같이 온 분들도 계시고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병원에서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 얼마나 좋은 그런 케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병원이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분만 방법에 대한 것도 약간 기본적인 출산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이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몇 분이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라이스의 그 분만실도 직접 보여줘요. 투어. 네. 수중 분만할 수 있는 분만실도 있고 뭐 일반 분만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분만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보여주고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도 보여주고 약간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그 산모를 유치하려는 그런 홍보이자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를 거기 가서 알 수 있어요. 가길 잘했어, 진짜.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끝나면은 질문도 따로 할 수 있고 맞아요. 뭐 저희도 질문을 했었어요. 저희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입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원할 때 한국 음식을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미역국 먹고 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이제 입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출산을 하신 분들이랑 같이 지내는 입원실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산을 하고 나서 뭐 미역국도 먹고 한국 음식은 아무래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약간 폐를 안 맞아. 끼치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약간 좀 더 저희끼리 지낼 수 있는 그런 입원실을 예약을 하는 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것도 질문을 드렸고 패밀리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 담당자분이. 그 패밀리룸 경우에 이제 제가 있을 분만 병원은 보호자인 남편도 침대다. 간이 침대 아니고 진짜 가족룸으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미리 문의를 좀 했었죠. 주사 맛집인데? 진짜 한 번도 안 아팠어. 나는 근데 자기가 맞을 때는 되게 아플 줄 알았거든. 근데 나 느낌 없었어. 근데 나도 맞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중기 영상 때 다룰 내용은 100일의 주사 페어투시스 인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일의 주사 같은 경우에 이제 와이프는 원래 이제 예약이 돼 있었는데 저는 본인이니까 저는 맞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아빠들도 예비 아빠들도 맞는 게 좋다고 해서 그 예약 전날에 그 산부인과에 연락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남편도 그날 같이 맞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그냥 인폼파스 그 백신 수첩 패스 들고 오면은 다 된다 해서 그날 같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전날 그러니까 와이프가 100일의 주사를 맞기 전날 급작스럽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뭐 그날 같이 맞자. 내일 오면 같이 맞자. 그렇게 돼가지고 네. 네, 그 인프파스 그게 백신 패스라고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네, 그거를 저희가 코로나 때 만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인프파스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오라고 해서 좀 놀랬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코로나 이후로 처음 꺼내봤거든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사실 몰랐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백신 패스랑 이제 보험카드를 같이 들고 가서 네, 그때 둘이 같이 100일의 주사를 맞았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에 문의했더니 남편도 같이 맞는 거를 권유를 했었고 권장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독일도. 근데 이거 반드시 남편 같이 맞을 수 있는지 각자 산부인과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야 산부인과에서 다 같이 맞았고 같은 날, 그 다음에 공보험 처리까지 알아서 다 됐거든요. 근데 어디는 그게 이제 일반 가정의학과에서 맞아라 하는 데도 있고 산부인과에서 그거를 남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대요. 실제로 이제 지인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병원에 미리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29주차 때 저희 둘 다 100일의 주사를 맞았고 참고로 저희는 뭐 어떠한 부작용 하나도 네. 없었어요. 보통 100일의 주사 맞고 나서 어떤 분들은 되게 몸살. 네. 코로나 주사 마냥 되게 막 힘들게 며칠 동안 이제 지내야 된다는 분들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없었고 그날 이제 100일의 주사를 맞고 쇠태계라고 태동 검사도 처음으로 이제 그때 했어요. 쇠태계 하는 태아심박수랑 태동 검사하는 거. 보통 임신 후기부터 진료 받을 때마다 태동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에 이제 누워가지고 여기 띠에 무슨 기계 부착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런던에는 엄청 활발한 애기라서 태동이 막 그래프가 날렸죠. 네, 그래서 그날 태동 검사도 잘 받았고 네. 초음파 검사도 그날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해주셨고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중기 영상은 여기까지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네. 카테고리로만 말씀을 이제 드렸죠. 네. 병원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은 출산 준비하면서 꼭 해야 될 거. 분만병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한번 투어한다든지. 왜냐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어쨌든 중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큼직한 것들을 한번 다뤄봤어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후기를 겪고 있는데 후기 때 겪었던 일들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겪었던 내용들을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지역마다 혹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병원마다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영상에 있는 내용이나 정보들은 참고만 하시고 네. 직접 이제 알아보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험을 했고 조금 이제 앞으로 독일에서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제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5주예요. 네, 배가 많이 나왔죠.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후기를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영상을 만들 건데 후기도 나름대로 되게 큼직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준비되는 대로 이제 저희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에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